한 회사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일을 하게 되면 그곳을 평생 직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40, 50대 조기 퇴직이 늘면서 요즘은 평생 직장이란 말이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시기까지 직장을 옮긴 횟수도 평균 7번에서 10번에 이르는데요. 일생 동안 종사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찾아 자영업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안정적인 성공을 이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에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창업 희망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노하우 습득이나 철저한 준비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성공 창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 문을 연 서울 강북구의 한 낙지 요리점. 이곳 사장님인 배화자 씨는 지난해 10월 오랫동안 운영하던 식당을 갑작스럽게 잃어야 했습니다. 한 20년 일식집을 했었는데 그게 경매로 넘어갔어요. 보증금만 좀 받아갖고 나왔어요. 뭐를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회연대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부족한 자금을 이제 도움을 받아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엄청 좋아요. 사회연대은행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된 배화자 씨.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 뒤 4차례 심사를 거쳐 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4년에 걸쳐 상환 가능할 뿐 아니라 경영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어 든든합니다. 뭐 사업을 좀 하다 보니까 카드 연체 같은 게 나오는 게 좀 있어서 신용등급이 8등급 정도 되니까 안 된다 해서 그 문턱을 갈 수가 없었는 거예요. 이제 다 안 된다 하니까 한 3% 정도 되니까 한 달에 매달 원금하고 이자하고 붙는 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사회연대은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서 기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에게 자금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 크레딧 창업 지원을 통해 문을 연 무지개 가게가 1,600여 곳을 훌쩍 넘습니다. 특히 최근엔 신용카드 사회공헌위원회와 공동으로 금융소외계층 창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 능력과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금융소외계층분들 중에 가구별 최저 생계비 180% 이내인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십니다. 신용등급 기준으로는 7등급 이하이시면 이제 해당이 되시고요. 평균 대출 금액은 2천만 원이고 무보증, 무담보, 연 3%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고 이 상환 방식은 이제 3개월 거치 45개월을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을 하십니다. 서민들을 위한 또 다른 창업 도우미, 바로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대출 직거래 장터입니다. 대출 모집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손쉽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고 중개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 행위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캐피탈사가 금액이라든지 금리 이런 대출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 신청자는 그중에서 가장 자기한테 적합한 대출 조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정보와 대출 신청 금액을 입력하면 여신 전문 금융기관들이 제시한 대출 조건이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통지됩니다. 대부분 이 인터넷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은행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대출 직거래 장터. 지난해 3월 26일부터 직장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해 말까지 총 285명이 29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차별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자금 때문에 창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민 창업 지원 제도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창업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게 경제는 물론 또 다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벌어들인 소득을 바탕으로 물건을 사고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벌어들인 소득의 전부를 온전히 다 쓸 수는 없는데요. 총 소득에서 각종 세금과 보험료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최근엔 이 비소비 지출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2011년 2분기 비소비 지출은 월 평균 70만 843원으로 2010년 동기간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적극적인 절세 노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1명당 신용카드 보유량은 4.6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이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 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는 무려 1,000억 원대.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6천억 원이 넘는 카드 포인트가 그대로 소멸됐습니다. 쇼핑부터 문화생활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하지만 카드 사용자 10명 중 2명은 카드별로 분산된 포인트를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 이용 시기를 놓쳐서 애써 쌓아놓은 포인트를 낭비하게 된다는데요. 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는 물론 기부금까지 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아는 만큼 돈이 되는 카드 포인트. 알뜰 사용 비법을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조회 시스템 사이트입니다. 신용카드 및 10개 카드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요. 버려지는 포인트 낭비를 막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사용하는 카드에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포인트가 이렇게 많았었어? 스마트폰에서도 역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 포인트 조회가 가능한데요. 카드사별 포인트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할 수도 있고 현금처럼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납부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10개 카드사가 참여를 해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자동차세, 상수도 요금 이런 부분들이 카드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카드사가 이를 지원하는 건 아니므로 개별 카드사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의 경우 10개사에 한해서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데요.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텍스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됩니다. 카드 포인트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엔 잔여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위텍스라든지 인터넷 지로에 접속을 하셔서 먼저 카드 포인트 사용 여부를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를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은 이제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560여 종에 달하는 민원 처리 수수료도 카드 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를 이용한 또 다른 절세 노하우도 있다는데요. 바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섞어 쓰며 소득공제에 활용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용카드는 15%를 소득공제를 받고요.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약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00만 원이 자기 총 소득이고 500만 원을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1,000만 원의 25%인 그 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나머지 250만 원은 체크카드로 사용하셨다면 250만 원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금처럼 사용하고 기부금으로도 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 귀찮다는 이유로 포인트 조회를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를 잘 활용해서 지출은 줄이고 가계 경제를 지혜롭게 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